먼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오반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고관영입니다. 134회죠. 그 기술풀이 3교시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좀 해드릴 건데요. 좀 크네요. 떨어뜨려야 되겠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출풀이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도 1, 2교시까지는 열정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시다가 3교시쯤 오면은 좀 급격하게 이렇게 체력 하락하고 막 집에 가야 되나? 뭐 시험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3교시 안 하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시험 볼 때요. 네. 3교시가 근데 이번 134회 때는요. 3교시 문제를 딱 보다 보면 좀 할만한데? 좀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좀 있으셨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드는데요. S보험 그 비용 그거 빼고요. 일단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할만한데?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럼 이제 3교시 기출 풀이 해설부터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공학, 이 S보험이 보안이에요, 보안. 네. 그리고 DB도 참 GIS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풀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그냥 DB 쪽으로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이제 DB 문제 맞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빅5 있죠, 빅5. 해당되는 이 문제를 출제가 돼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지를 딱 받으시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공학 쪽의 그 테스트 기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할만한데라고 했다가 이제 점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생기는 거죠.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예. 근데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좀 답안을 좀 잘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결정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요즘 뭐 출제 경향을 보니까요. 딱 요 말처럼 신구의 조화를 떠올리는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 전통 토픽과 신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잘 버무려져서 나온 거 아닌가. 한 개씩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S보험. 저는 이거 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문제 보자마자. 근데 S가 또 소프트웨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ERP 공급망까지는 생각났죠. 근데 딱 보는데 이게 보니까 그거죠. 지금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이제 올해 5월 달에 국가정보원 쪽하고 과기부 쪽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보물을 쓰시는 분이 좀 많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외에 뭐 테스트 설계 기법이나 알고리즘 뭐 다차원적인 거죠. 요거 참 진짜 좀 그렇죠. 예. 이거 잘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좀 의심스러워요. 예. 그 GIS나 이런 쪽이나 그쪽을 잘 아시는 분이면 잘 쓰셨을 텐데. 네.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문제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문제 중에 어 해설자의 선택이라고 요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무중단 어플리케이션 배포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 중인 무중단. 그래서 딱 떠올라 갖고 이거를 배포 전략, 테스트 전략 요런 부분들을 잘 쓰셨다면 이 문제도 좀 잘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중단 배포, 뭐 데브옵스 뭐 이런 쪽. 그리고 알고리즘 복잡도는 뭐 빅5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딱 기억을 하셨으면 얘는 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해시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면 그리고 다차원 세계 구조는 다차원 DB 구성하는 뭐 이런 부분들 빅트리, 알트리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이 나셨으면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좀 이거 잘 쓰시면 고득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아까 전에 2교시 저기 하실 때 그 1년 이하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일단은 토픽에 해당되는 지식도 굉장히 좀 저희가 기술사 시험 볼 때는 많아야 되는 것들은 많은데 얘를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밑에서 계속 프리집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리집을 보면은 이대로 다 언제 10분 내에 쓰고 25분 내에 또 언제 다 씁니까? 네. 합축시키고 내가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정말 정확하게 박아서 그래서 써야지만 답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25점 나와요. 근데 저는 막 20점 나오고 막 그래요. 저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예. 똑같이 나도 업무를 알아서 공부를 해서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답안지에 표현하는 표현량이거든요. 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을 좀 작성을 해 나가시면서 좀 분량 맞춰서 계속 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멘토님들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아니 내가 짧은 지식 뭐 한두 가지 생각나는 걸로 3페이지를 어떻게 쓰고 3.5페이지를 어떻게 쓰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는 답안지 작성 요령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 이런 거 무중단 뭐 보시면 뭐죠? 그 블루그린 까나리 뭐 이런 거 생각나시면 좀 접근 가능하셨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이 테스트 이거는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그죠? 네, 1교시형으로 하나씩 나와도 되는 1교시형, 요건 1교시형 두 개, 1교시 하나, 둘, 셋 완전 버무려져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어떻게든 답안지에다가 3페이지 반 이상으로 함축시켜서 정말 정확하게 넣어야 되느냐. 이런 좀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네. 정말 대단하죠. 이거 25분에 이걸 다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지금 S 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건 보안 문제였어요. 예. 그리고 또 알고리즘의 O 노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 값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 접근하기 되게 좀 수월했던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그리고 요거는 뭐 다차원 스킨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와 있는 오픈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논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면 그럼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물어본 그대로만 쓰면은 좀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저는 이제 저희 반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 드리거든요. 그 괜히 답 이렇게 물어본 거 없는 거 내가 많이 한다고 막 써봤자 지면만 아까운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나와 있는 것만 아주 쩌식하게 써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배포 전략 물어봤고 테스트 전략 물어봤잖아요. 그거 하나 쓰고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막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3교시에 해당되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전략 및 테스트 전략에 대한 부분 쓰라고 그랬으니까 두 가지 딱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2단락, 3단락에 2단락에 배포 전략 쓰고 3단락에 테스트 전략 쓰고 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4단락에다 뭐 연결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끊임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 이렇게 해갖고 배포 전략과 테스트 전략 자, 이게 함축적인 개요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다 나왔잖아요. 당신들이 물어본 배포 전략 쓸 거고요. 테스트 전략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한번 좀 모아주는 거죠. 문제를. 1단락은 딱 모아줘서 물어본 거 이렇게 쓸 거예요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배포 전략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테스트 전략. 그 일단은 이 프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사전에 다 이제 공유가 되시고 좀 보셨지 않으세요? 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와서 처음 보신다 있으세요? 네. 그 토픽에 대한 부분들은 음, 저는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든 그 뭐야 이렇게 해당되는 토픽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답안지에 얼마큼 잘 구성 있게끔 잘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한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뭐냐 그 저희 아이오반의 특징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림으로 도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저희가 특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채점자가 딱 보고 다 안 읽어보고 예, 그런 부분들로 딱 했을 때 좀 고득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포 전략으로는 뭐 롤링하고 뭐 블루그린, 뭐 까나리 뭐 이런 것들 다 아시는 토픽이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요. 읽어보면 다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롤링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예, 서버가 세트돼 있으면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이렇게 배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블루그린은 뭐 아시는 대로 로드 밸런싱 이용해 갖고 두 가지 나눠놓고 여기 기존 레거시 환경 그리고 또 신규 시스템 서버 환경 두 가지 만들어 놓고 여기로 했다가 바로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까나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서버로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무중단 전략이 있다 했을 때 장단점이 이렇게 나온다. 네. 물리적인 서버도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이런 부분도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포 자동화 도구가 뭐 쿠버네티스도 있고 뭐 젠킨스도 있고 뭐 하베스도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나달라게 좀 핵심 단어로 그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언제 써요, 이제. 이렇게. 네,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만 뽑아내시는 거예요, 키워드. 키워드를 뽑아내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려면 뭐 이렇게 도식을 많이 그리신다든가 도식 내에 필요한 키워드들 롤링 업데이트에 보면 뭐 무슨 다 배포의 기본적인 뭐 이런 것들 교체 배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점수를 받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물어본 거 두 번째가 이제 테스트 전략이었으니까 테스트 전략 나오죠. 테스트 전략에 모니터링, 로깅, 뭐 회계 테스트, 기능 테스트, 보안 테스트, 인터페이스 테스트, 네,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네, 다 하시는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도움을 뭐 엮어서 막 이렇게 쓴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모니터링 당연히 하고 회계 테스트 해야죠. 기능 보안 테스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테스트 전략을 이렇게 진행한다. 대신에 어 저는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기술사가 되시면 만약에 프리즘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그 뭐지 핵심적인 부분들 답안지에 녹여넣는 그런 부분들은 저만의 그런 그 룰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 각자만의 답안지 작성하시는 룰이 나중에 생기실 겁니다. 네. 그 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딱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좀 잘 보이고 저스트하게 딱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 점수 받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프리즘에다가 그렇게 딱 써버리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 제가 그 과거에 공부할 때도 아니 이 프리즘에 이만한 내용들을 항상 보면은 뭐 타 학원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프리즘은 양이 많아요. 네, 그 양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네, 공부하셔서 그 중에서 원하시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셔서 답안지 쓸 때는 이대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거 핵심 단어를 뽑아내서 네, 특징 추출. 네, 아시죠? 그런 부분들로 예, 작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락은 배포 그리고 테스트 전략 수립에 대한 뭐 재원 이렇게 해갖고 고려사항 이 두 가지를 넣는데 뭐 4단락에 고려사항을 넣으셔도 되고 뭐 연계를 어떻게 할 때 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4단락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은요. 음, 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좀 겹치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세요? 네, 테스트만. 아까 전에도 무중단하기 위한 뭐 테스트, 여기도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이 나오는데 얘도 좀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그 1교시에 나온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보시면 보세요. 테스트 원리 그 부음 공부하실 때 많이 익히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 완, 초, 뭐 집살, 정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도움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도움으로 외워서 뭐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를 쓰고 근데 이게 1교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교시에. 네, 1교시에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그 테스트하는 부분. 네.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그 요분설 구태 들어보셨어요? 예. 요구사항 정의하고 분석 설계하고 설계 뭐 구현 테스트 마지막에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유주보수하고. 그럼 테스트할 때 처음에 개발자가 처음 테스트하게 들어가면은 뭘 하죠? 좀 화이트박스 테스트 하잖아요. 안에 소스 코드 막 보고 뭐 어떻게 좀 구조가 되는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테스트할 때 처음. 그러니까 이게 단위 테스트. 그리고 단위 테스트 끝났어요. 사용자하고 같이 이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요. 통합 테스트 할 때 뭐 합니까? 블랙박스 인풋만 딱 주고 아웃풋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보잖아요. 네. 그럼 해당되는 그 테스트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명세 기반, 구조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다 그 1교시형에 한 문제씩 다 되는 부분이라 특히 더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릴 만한 건 얘네들을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리집처럼 이렇게 25분 내내 절대 못 씁니다. 네. 특징 추출하셔야 됩니다. 예, 특징 추출. 그리고 특징 추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식을 그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눈에 뜨기도 굉장히 좋고요. 예, 화면상에 그림 이렇게 도식을 작성하고 얘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테스트한다. 블랙박스는 이런 그림 뭐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네, 이건 되게 복잡하죠. 근데 뭐 이런 뭐 단순하게 좀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고 뭐 키워드 넣고 그러시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시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는 테스트 원리 물어봤으니까 써야죠. 그리고 두 번째 화이트 박스 테스트, 블랙 박스, 화이트 박스 써야죠. 여기. 그죠? 그리고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도 써야죠. 예. 얘는 딱 나와 있잖아요. 뭐 하나, 둘, 세 개. 예. 1, 2, 3단락을 이거 쓰시든가 아니면 앞부분 개요에다가 자, 이걸 내가 다 알아요. 테스트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알아요. 뭐 29119도 알고, 뭐 3306도 알고. 이런 식이라면 뭐 이렇게 뭐 내부 구조 뭐 설계 근원해 갖고 이렇게 이거 좀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도식이거든요. 얘 하나 딱 써주고 이거 쫙 이렇게 풀어주면 그러면 고득점 나오죠. 그죠? 이거 답이 있다라고 지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딱 보고선 이거 너무나도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명구경? 예, 그죠? 명구경. 그리고 여기 보면 동경, 뭐 결상, 유폐직, 예, 뭐 직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잖아요. 그리고 구조는 부결, 조결, 뭐 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죠? 우리 둘은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경험 기본은 탐부 채택, 예, 이런 부분들로 작성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글로 써주셔도 되는데 언제 이렇게 다 씁니까? 여기 탐색 적은 뭐 테스트 설계 뭐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 쓰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풀어서 쓰셔야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는 25분 만에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결과 보고서를 쓰셔도 되고 뭐 연기하셔도 되고 다른 거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명확하게 앞단에 해당되는 3단락까지는 정확한 물량과 이런 내용들이 맞는다면 4단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가 기술사인데 기술사가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의 제언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 의견을 쓰셔도 충분하거든요. 네. 명확히 쓰시면 25점. 근데 요거는 만약에 정확하게 잘 쓰셨다. 그럼 뭐 26점도 갈 수 있고 27점도 갈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2교시형 문제들의 서술형 문제들은 항상 물어본 거 위주로 딱딱 정확하게 써주시면은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런 좀 많이 외워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좀 있죠. 그죠? 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예, S범, 네, SBOM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예요. 얘가 SBOM의 소프트 구성 요소 명세서인데 제가 그냥 뭐 한 가지 좀 가까운 거 좀 말씀 드려보면요. 어, 아마 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0년도에 솔라인즈 사태 아시죠? 예, 21년도에 로그4j 아시죠? 네. 그리고 22년도에 파세야? 예. 그리고 로그4j 쪽은 뭐죠? 거기? 마인크래프트 예, JNDA, LDAP 이런 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보안 이슈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급망 쪽에서 생기는 그런 이슈, 보안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어떤 부분을 했냐면요. 소프트웨어에 어떤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지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 이게 봄입니다. S봄입니다. 활용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버전 1.0이 국가정보원에서 24년 5월 달에 나왔어요. 예. 그 가이드라인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보셨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내용들을 아셨다면 그랬으면 접근하기 너무 좋죠. 그렇죠? 접근하기 너무 좋죠. 뭐냐면은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한 가지 이제 뭐 2단락에 딱 설명해주고 3단락에 S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굉장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얘를 봄으로 접근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다. 예, 그랬으면 이제 예, 네. 다음 시험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용들을 보시면 예, 비즈니스 생태계 위기 확산,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이 이게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쪽에서 뭐 굉장히 보시면은 뭐 취약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죠. 관리 측면, 기술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런 위험 요소가 등장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에서 물어본 S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그 뭐냐 소프트웨어 공급 보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구성도예요. 이 구성도. 이 구성도인데 제가 요것도 요건데 하나를 좀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게 좀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보험을 생성을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보험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공급사 쪽에 요걸 뭐 S범에 해당되는 걸 통합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운영사 쪽에도 이렇게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서 얘네들이 보안 취약점 DB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거점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요소가 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어디 부분에 보안 요소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S보험의 컨텐츠, 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배포 릴리즈 운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리 상세 활동 이런 부분들은 개발사, 공급사, 뭐 운영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접근하기 좀 쉬우신 문제인데 몰랐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걸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싶으시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냥 좀 그런데 그러면은 좀 걸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네, 알고리즘 복잡도를 설명하고 성능 표기를 위한 오어 노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좀 가려져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답안지 쓸 때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오어 노테이션은 개념 있잖아요, 개념. 그리고 유형별 연간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이게 세 가지가 딱 물어본 조건이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또 빠뜨리시면 점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설명하고 요것도 하나 있네요. 복잡도를 설명하고 여기서 하나 끊어지니까 복잡도 설명하라죠. 성능 표기를 위한 원 노테이션에 대한 개념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형 설명하고 유형별 연산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네 개 물어봤어요. 네, 네 개. 그렇죠.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네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2단락, 3단락에다 전부 다 표현을 하면서 1단락에는 좀 하나 다 모아주고 뭐 출제위원님 이런 거 설명하라고 했죠. 요거 앞에 이렇게 써주고 뭐 이건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내가 설명할 거예요. 라고 네 개를 끊어줄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면 이런 거 이거 설명할게요. 라고 일단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네 개를 두 개 묶어서 2단락, 3단락에다 표현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네. 근데 뭐 문제를 좀 잘못 봐갖고 개념과 유형을 쓰라 그러네. 개념과 유형과 유형별 연산 시간의 차이만 썼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한 복잡도 설명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분명히 알고서 썼어요. 근데 이거 뭐 그런 거왜 20점 나오지? 다른 옆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보면은 똑같은데 나는 20점 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물어본 걸 써야 됩니다. 물어본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뭐 알고리즘 복잡도를 설명하고요. 평가 복잡도를 설명하고요. 그죠? 그리고 오어 노테이션의 개념. 그리고 다음 장에 유형이 나오겠죠? 유형. 그리고 마지막에 유형별 연산 시간의 차이. 여기네요.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은 문제없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잠깐 좀 추가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뭐죠?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뭐 모의고사 시험 볼 때도 이거 그림 구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 또한 예전에 많이 외워서 썼어요. 이 그림을. 외워서 썼는데 이런 그림은 전통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쫙 그림 그려놓고 왜냐하면 칠주회원들도 이런 그림이 전통적이니까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갸우뚱하는데 이대로 표현해 주시면 그럼 그렇구나 아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해시 테이블에 뭐 빅 5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값을 넣더라도 무조건 1에 해당되는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제일 빠르죠. 그죠? 제일 빠르죠. 음. 뭔 어떤 값을 막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한 번에 좀 딱딱 나오니까요. 만 개를 넣든 천 개를 넣든 뭐 10만 개를 넣든 무조건 1에 해당되는. 근데 예, n 픽토리얼 이건 어마어마하게 느리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그 복잡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다차원 색인 구조의
그리고 또 안 보이네. 개념, 유형,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나와 있었습니까? 개념, 유형, 활용 사례.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물어본 거대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개념 하나 쓰고, 유형 하나 쓰고, 활용 사례 하나 쓰고, 이래 버리시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다차원 색인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PAM하고 SAM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얘는 들어가시면 고득점 나옵니다. 이제 고득점 나옵니다. 이건 명확하게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PAM 쪽에 KD 트리나 코드 트리, R 트리, R 플러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이게 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표 안에 그린 답안이거든요. 내가 표를 만들어요. 표 내에 난 이런 것도 아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함축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라고 딱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면 그럼 이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제대로 잘 표현했으면 이런 거 17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뭐 KD3는 뭐 X값을 좌우로 정렬하고 그 다음으로 내려면 Y값으로 해갖고 또 좌우로 정렬하고 또 X값 좌우로 정렬하고 얘가 뭐죠? 그 공간 DB 쪽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좌표값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포트트리는 뭐 노스 웨스트,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런 부분으로 네 개로 나누고 점이 이렇게 두 개 찍히면 걔를 또 나눠요. 요거 네 칸으로 또 나누거든요. 예를요. 네 칸으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나눕니다. 나누고 좌표값 설정해갖고 들어가는 이런 트리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R트리나 SAM의 뭐 R 플러스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비트리를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이미지가 딱 들어서 최소값에 해당되는 MBR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 그 이미지 있는 경로를 딱 정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이 비트리 형식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알트리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알트리나 알프로스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 알트리가 이렇게 이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최소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요. 근데 R 아스테리크 요거 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요거를 좀 개선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좀 없게끔 개선한 거죠. 그 아까 전에 알프로스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냥 알트리는 이거 뭐 겹치든 말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비트리 안에 이렇게 연산해서 넣거든요. 근데 알프로스트리는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에 인덱스를 하나 더 넣어요. 예. 그렇게 구성해서 조금 더 좀 구분하기 쉽게끔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알아스트 그 트리 쪽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없게끔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활용 사례 여기 위에서 활용 사례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고득점인데요. 근데 이런 문제도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걸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네, 요거는 좀 만약에 3교 시험 문제 중에서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알고 좀 아까 전처럼 그렇게 답이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때 자 이렇게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셔도 될 만한 문제거든요. 얘가요. 근데 점수는 잘 안 나와요. 네, 이거는 한 15점 만치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네, 그냥 그겁니다. 이게 15.5점이면 16점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내 논리가 좋다 한들 예,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또 보면서 뭐 잘했네. 뭐 아무리 잘 썼어도 뭐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방어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일단은 요것도 문제 좀 또 보시면 일부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뭐 MIT나 BSC, BSD 같은 게요. 폐쇄형 요 SSPL이나 BSL로 등으로 변화하고 있대요. 예. 이러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변경의 배경 설명하고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예, 왜 변화하느냐, 뭐, 이 변화할 때 배경을 설명할 거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래요. 하고 일단락에다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예.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의 부분들이요. 예. 이렇게 이제 함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함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 쓰는 거죠. 물어보는 거. 변경, 배경 쓰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쓰고. 예. 그러면 얘는 딱 접근하기 굉장히 좀 수월한 거예요. 예. 답안지를 쓸 때 다 그렇게 쓸 겁니다. 만약에 접근해서 들어간다면.
예. 그래 딱 약간 나오거든요, 얘가. 구분이 돼서 단락이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좀 보시면 뭐 MIT 뭐 이거 MIT 공대 쪽에서 그 자체적으로 쓰려고 오픈 소스 예, 해놓은 거잖아요. 뭐 BSD, 뭐 아파치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이 SSPL이나 뭐 BSL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공부 좀 어느 정도 좀 하시다 보면 봤던 그림이실 거예요. 그죠? 보셨던 그림인데 소프트웨어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이 비라이센스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 라이센스 정책에 보시면 반환 의미가 있는 특허 조항이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반환 불필요한 제약이 있는 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무제약 MIT에서 만든 이런 거에 해당되는 라이센스 정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를 하고 있느냐? 라이센스 정책 변경에 대한 배경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가만히 좀 읽어보시면 좀 다 그냥 그런 내용들이죠. 뭐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오픈소스를 하다 보니까 예, 기업의 수익 떨어져요, 막. 예. 공정 확보도 안 되고 상업적인 모델 문제도 생기고 재정 지원적인 문제도 생기고 수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꾸만 이제 기업에서는 오픈소스를 이제 바꾸는 거죠. 뭐 가장 두드러진 예가 오라클이 MySQL 인수한 다음에 정책 바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몽고디비도 바꿨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하고 나서 오픈 소스들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변경의 배경도 좀 논리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오픈 소스를 갖다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안 나고 뭐도 안 나고 뭐 기술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꾸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뭐냐? 그러면 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이라든가 뭐 개발 커뮤니티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대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분들도 네, 답이 있는 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시면. 네. 내가 갖고 있는 논리로 내가 여지껏 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픈 소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라고 써 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얘도 채점하는 채점관의 기준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는 건 채점관의 기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키워드들이나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중에 하나 걸려라. 이러는 거죠. 네. 하나 걸려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시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잘 써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단락 구성을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 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이제 15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내용이 채점관이 원하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14.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14점으로 떨어질 확률은 없는 네, 그런 이제 논리적인 문제들. 내가 다른 쪽 문제가 자신 있어서 15.5나 16점을 맞을 수 있다. 근데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시간이 모자르건 아니면 그렇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이제 접근하셔 갖고 14.5점에서 15점으로 방어하시는 거죠.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기폭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